도대체 동물병원에 갔을 때마다 왜 진료비 폭탄 그리고 수의사분들이 내 말 안 듣는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안녕하세요. 자연의료 처방 닥터 그라스 메디의 의사 최진식이고요. 저는 신세현입니다. 오늘 세현이 좀 너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. 요즘 장난 아니에요. 저희 병원 너무 잘 되는 것들 밤에. 그래요? 세현이 너희 병원이었나? 저희 병원은 아니고 저희 원장님이 아주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. 부럽습니다. 저도 너무 부러워요. 날씨가 추워지면 일반적으로 내원객 수가 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어제만 해도 저희 거의 10마리 가까이 밤에 왔거든요. 10마리 정도면 사실 네. 병원에서는 응급실에 뭐 당직석 그러면 뭐 큰 대형 병원은 100명, 200명 인턴 한 명이 뭐 한 40명, 50명 보고 막 이러는데 10명 많은 건가요? 이렇게 또 모르는 소리를 하시는데 진료 환경이 워낙 다르지 않습니까? 그런가요? 사람은 대형 병원이면 3분 진료다, 5분 진료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럼요. 저희 쪽에서는 3분 진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수의 진료는 오래 걸리는 건가요? 보통 이제 문진 시간이 굉장히 좀 긴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어디가 불편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님을 통해서 이제 문진을 진행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얘기도 길어지고 시간도 길어지고 하게 되는. 사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자에게 질문했을 때 일일이 다 답변을 해주시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동물은 그게 좀 힘들 것 같은데 보호자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납득시키기 위해 하시는 시간들이 진료 시간의 몇 퍼센트 아니면은 뭐 몇 분의 몇 정도 차지하는 것 같으신가요? 제 개인적으로는 문진 시간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런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왜 이런 검사가 필요한지를 이해시키는데 좀 소모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평균을 내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하더라도 선택 검사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충분히 이해하시지만 저와의 아직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 검사를 선뜻 진행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네,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평균 내긴 어렵지만 한 3분의 1. 3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이 시간이 드는 겁니다, 여러분. 저희는 병원에서 물론 저희가 5분 진료를 하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. 3분의 1이면은 저희 말도 안 되게 긴 것 같긴 합니다.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하는 말이나 아니면 수의사분들이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. 보호자분들이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. 우리 어제 강아지가 어제 뭔가를 먹어서 아픈데 뭐 막 이런 설명을 막 해주잖아요. 네. 근데 이거를 수의사들이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어요.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일단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. 근데 가장 흔한 거는 보호자님들께서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닌데 그냥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물론 그럴 수 있죠. 네. 그리고 어떤 A라는 보호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이제 B라는 보호자님은 정반대의 상황을 제시하시거나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. 그래서 이 수의 진료에서 특히 문진한다는 거는 보호자님들이 제시하는 그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연 어느 게 진짜 아이의 증상과 연계되는 문진 정보인지를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사실 정확한 문진이 이루어져야 진료의 신속성과 그리고 정확성이 좀 올라갈 텐데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정확한 사례가 있나요? 혹시 경험 사례? 가장 흔한 거는 이제 구토 설사를 주충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서 좀 많은 것 같은데 절대 사료 외에는 일절 뭘 주신 적이 없다거나 일절 우리 아이는 뭔가를 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관련된 검사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아주 간단한 처치만 하고 갔는데 다음날 증상이 훨씬 심해져서 내원해서 그때 검사를 진행했을 때 위내에서 이물이 발견되거나 소장에 폐색이 발견되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상황들이죠. 그리고 자기는 진짜 요만큼만 줬다라고 하셨는데 다음날 다른 보호자님이 오셔가지고 아니라고 우리 어머니는 숱하게 그냥 사람 먹는 거 다 주신다 이런 분들 그런 사례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. 본인이 주시는 양이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나는 요만큼만 줬다 하는데 아이는 막 1kg밖에 안 되는 아이고 그러면은 양이 상당히 많은 거죠. 방금 이제 세연이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제가 의전원 다닐 때 좀 존경하는 교수님이 해주셨단 말이 생각이 나요. 한국말로는 문진이지만 영어로는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하잖아요. 사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히스토리 리스닝이 아니에요.
리스닝은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거죠. 테이킹이란 말은 테이크 우리가 취한다라는 뜻이거든요.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진술이잖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하는 진술 중에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만 걸러내는 게 히스토리 테이킹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얘는 왜 내 말 안 들어주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렇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수의 진료를 하시는 수의사분들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방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피 검사나 아니면 영상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용 관련해서 컴플레인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. 맞습니다. 그죠? 네.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은 진료 보는 수의사와의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낯선 병원으로 가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검사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평소에 아이가 다니던 병원일수록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검사가 좀 생략될 수 있는데 검사가 많아지는 거는 아이를 이제 주관적인 보호자님의 문진에서 판단되지 않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 검사를 많이 진행할수록 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저 또한 마찬가지고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예상되는 비용을 보호자님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해드려요. 미리 말씀을 네. 그래도 다 해주시는군요. 그렇죠. 근데 그래요. 참 진료비 폭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. 진료를 보다 보면은 보호자님께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네, 그러다 보면 또 진료 시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갑자기 더 많이 나오고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제일 컴플레인이 많은 거죠. 그렇군요. 네, 오늘 저희가 동물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분들이 항상 많이 말씀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. 도대체 동물병원에 갔을 때마다 왜 진료비 폭탄 그리고 수의사분들이 내 말 안 듣는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말이 다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사실만 찾다 보니 다 듣는 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상호 간의 신뢰를 통해서 수의사분들을 좀 믿어주시고요. 그리고 그런 진료들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검사가 더 필요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생긴다는 점 더 알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 그라스메디는 항상 세연이도 있고 한의사 형인 영준이 형도 있고 의사인 저도 있는데요. 여러분들에게 단편적으로 저희 전문직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호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정보가 부족한 지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점이니까 저희를 믿고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